뭐 씨발 토리코냐. 뭐 식재료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오버싸지 마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윙다이노예요. 오늘은 마우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마우스 하면은 파충류 사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먹이로 취급이 되어 왔고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파충류의 먹이로서 취급이 되겠죠. 혹시라도 마우스나 레트를 먹이로 먹이는데 좀 보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조심스럽게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무실에서 쥐를 먹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볼파이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니터, 태구,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이리케너스들 또한 브리딩에 들어가는 개체들이나 지방 축적이 좀 필요한 친구들은 핑키는 핑키지만 결국에는 쥐를 급여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헷멜라 코기스 트로거라인이에요. 오늘따라 좀 발색을 보여주네요. 평소에 발색도 안 보여주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사무실 한 구석에서 쥐를 실제로 몇 그룹을 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우스 얘기를 하기 전에 라이브 피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라이브 피딩, 살아있는 쥐 그대로를 먹이는 라이브 피딩은 개인적으로 파충류를 키우면서 지향하지는 않아요. 쥐가 반격을 해가지고 내가 키우는 동물이 다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굳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쓸데없이 식자재에 대해 가지고 고통을 부여하고 싶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실제로 영국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굳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쓸데없이 고통을 주는 라이브 피딩은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란 게 굉장히 애매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식자재에 대한 존중이지 않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 또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라이브 피딩이 그냥 단순 사람이 오락으로 소비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많지는 않지만 급진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너가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치킨 그런 생물 먹지 않냐, 업진살 살살 녹지 않냐, 그런 비유를 들면서 라이브 피딩을 억바하시는 분들이 간혹 존재하죠. 근데 굉장히 그건 잘못된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라이브 피딩을 우리 동급선상에서 비유를 하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고깃집을 갔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소를 한 마리 끌고 오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거리입니다 하고 우리 앞에서 팔 내리쳐가지고 피 빼고 매 하는데 가죽 벗기고 거기서 이제 갈비 딱 쳐가지고 우리 불판에 올려주는 거다. 더 적절한 라이브 피딩에 대한 비유 같아요.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는 저라지만 가급적이면은 저도 밥을 먹으면서 식재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데, 제가 책임지고 키우는 동물들이 먹는 건데 내 뱃속에나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식재료에 대한 존중과 고마움은 똑같이 느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뭐 씨발 토리코냐, 뭐 식재료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오버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물론 그냥 그런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고 배불러가지고 느끼는 행복감, 혹은 뭐 요리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게 사실 모두 식재료에 대한 감사함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밥상 위에 올라오는 돼지고기나 치킨, 이런 동물들이 물론 끔찍하게 죽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런 가축들의 도축 과정에서는 최대한 그 동물이 고통을 덜 느끼게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가지고 질식사 시키는 것과 경추탈골, 이 두 가지가 합법적인 쥐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쥐를 번식을 시키면서 최대한 그런 방안으로 진행을 합니다. 형은 귀뚜라미도 냉동시켜서 먹여요 하실 수 있지. 그거는 뇌절이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리 인간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다리가 6개 달린 곤충이 고통을 어떻게 공감을 하겠습니까? 내가 뭐 팔다리가 6개 달리고 안테나 더듬이가 있으면 몰라. 생각만 해도 아주 작겠죠? 테라포마스도 아니고. 아무튼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마우스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마우스가 재작년과 작년을 거치면서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인상이 됐죠. 바닥재 값도 오르고 사료값도 오르고 물가피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가가 오르는데 쥐값만 또 그대로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로 인해 가지고 지갑에 부담이 더 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과연 지금 쥐값이 비싼 게 맞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사무실 한 켠에서 제 아이들이 먹는 마우스들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트는 사오고 있어요. 마우스를 오래전부터 다루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씹노동이에요. 노가다의 노동은 아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냄새 피해가 좀 심합니다. 레트는 냄새가 마우스에 비해서 덜하다곤 하는데 같은 크기로 봤을 때는 비교적 그렇지만 레트도 덩치가 커지면은 당연하겠지만 냄새가 또 그만큼 납니다. 그런 1차적인 냄새 데미지가 여러분들의 코와 대가리를 강탈합니다. 그리고 쥐를 관리하는 것 또한 돈도 들고 시간이 꽤나 투자가 되는 작업입니다. 물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는 당연하죠. 나는 이거 도저히 너무 비싼 것 같다, 너무 바가지인 것 같다, 너무 거품인 것 같다 생각이 드신다면은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릴게요. 키우면서 또 새로 깨닫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파충류, 뱀이나 모니터들을 키우면서 쥐를 한번 동시에 키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냄새가 좀, 저도 지금 그룹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쥐 냄새로 가득 찼던 적이 있어요. 진짜 찌린내가 좆대요. 그래서 따로 부스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 틈 사이로 냄새가 지금 흘러나와가지고 지금은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쥐 냄새가 어느 정도 또 나는 상황입니다. 쥐를 키우면서 냄새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가정 아니면 상가에서 키운다 하시면은 좀 규모가 커지고 냄새가 존나 심해졌을 때 민원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쥐 농장들을 보시면은 많이들 외지에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번식을 하면서 먹여보시는 것도 추천을 한번 드리는데 라이브 피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특히나 이런 볼파이톤들 같은 경우에는 입맛이 또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마우스 먹는 애들은 마우스만 먹고 레트 먹는 애들은 레트만 먹고 살아있는 거 먹는 애들은 살아있는 것만 먹고, 그래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라이브 피딩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브리딩 해가지고 새끼들이 나오면 말이죠, 그 친구들은 냉동은 입도 안 됩니다. 간혹 입대는 운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라이브만 먹어요. 어떻게 이런 종이 인기를 타는지도 사실 모르겠어. 또 뭐 볼파이톤만 그러냐? 예를 들면은 보아뱀이나 타 파이톤류들 피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먹이와 그렇지 않은 먹이를 판단을 하는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라이브 피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방금 말했던 보아뱀은 사실 피트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먹이는 다 처먹처먹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먹는지 병아리도 잘 먹습니다. 병아리도 사실 마우스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순 없는데, 이제 마우스 가격이 아무래도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성비 대용으로 병아리를 많이 찾아요. 근데 실제로 병아리 영양 성분이 나쁘진 않아요. 저도 실제로 먹이고 있고요. 심지어 지방 함량이 쥐보다 많이 낮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비만 걱정하시는 사육자분들이 병아리를 애용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마우스를 어쩔 수 없이 먹여야 되는 경우는 사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볼파이톤 같은 친구들이죠. 볼파이톤 같은 애들은 병아리를 먹이로 아예 취급을 하지 않기, 인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쥐를 먹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보아랑 모니터 그런 애들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상한 파이톤 하지 말고. 이 영상 댓글에 요청이 좀 있으면은 집에서 쥐 번식하는 방법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쥐 값이 비싼 거는 맞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가격이다. 키우기는 쉽기는 쉽지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데미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회할 만한 경험이지만 나쁜 경험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한번 오시면은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쥐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부담을 안 느끼게끔 가격이 내려가면 좋지만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쥐가 파충류 진입할 때 진입장벽이 좀 더 높게 느껴지는 그런 영향을 없지 않아 주는데, 가격까지 계속 오르면은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다 좋은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가격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이렇게 끝내보도록 합니다. 항상 좋은 사육들 되시고요. 끝!